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신문 읽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젯밤 미국 증시는요,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나스닥이 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의 연간 전망이 상향되었기 때문인데요. 관련돼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고요. 세 번째,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네 번째, 반대로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는지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소카나 마켓컬리도 하반기에나 IPO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요, 소매업 호실적에 소비 감소 우려가 둔화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는 1.6% 상승, 나스닥은 2.6%, S&P는 2%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내일 금요일 큰 폭의 급락이 없다면 미국 3대 지수는 지난 7주 혹은 8주 동안의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길었던 주간 하락세를 끊고 반등하는 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 3대 지수의 상승은요, 미국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를 비롯한 소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 전망이 어둡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의 70%를 담당하는 미국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이 나오면서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다시금 위험 선호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날 S&P 500 지수의 업종별 지수 살펴보면요, 먼저 부동산 경기 하강을 예고하는 지표들이 잇따르자 부동산 업종은 0.1%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빨간색을 하락으로 초록색을 상승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리얼 에스테이트에 빨간색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 업종을 제외하고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량적 소비재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재량적 소비재 업종은 무려 4.78% 급증했죠. 여기에는 아마존 4% 상승, 테슬라 7% 상승 등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주도 2.4% 상승했는데요. 기술주의 대표인 애플이 2%, 마이크로소프트는 1% 상승했고요. 전일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던 엔비디아는 5%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통신 2%, 금융 2% 등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미국 증시에서의 상승이 오늘 한 주간의 주간 움직임을 마무리하는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럼 이날 미국 증시의 호조를 이끈 미국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의 실적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제 메이시스는요, 1분기 실적 호전과 함께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는데요. 블루밍데이스 백화점도 보유하고 있는 메이시스는요, 블루밍베이스도 백화점 체인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에 매출 전망을 재확인했고 이익 전망치는 상향했으며 신용카드 매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메이시스의 가이던스 상향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긴 하지만 소매업종이 올해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죠. 자, 이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건 메이시스뿐만이 아닙니다.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달러트리도요, 1분기 순이익이 5억 3,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3억 7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에 주가가 무려 21% 상승했는데요. 마이클 위틴스키 달러트리 CEO는 1분기 중 평균 상품 가격을 1.25달러대로 전환한 것이 판매 및 마진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달러트리는 우리나라의 다이소와 같이 저렴한 제품을 많이 파는 리테일숍인데요. 이러한 달러트리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 그리고 지난 월마트 등 대형 마트의 실적에서 PB 상품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살펴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물품을 찾게 되는 트렌드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5에서 25bp 올린 1.75%로 인상했죠.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에서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현재 살펴보면 한국은 5월 기준 1.75%, 미국은 0.75에서 1%입니다. 한국은행이 만약 올해 말까지 남은 4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베이비 스텝 0.25%씩 금리를 인상한다면 기준금리는 올해 말 기준으로 최대 2.7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가계의 이자 부담 역시 큰 폭으로 는다는 점인데요. 만약 올해 말에 금리가 2.75%까지 오른다면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액이 연간 8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배경에는 5%대를 위협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과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속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요,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2%에서 2배 넘는 4.5%로 예상했죠.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일 거라며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촉발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를 기록하며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죠. 한국은행은 2023년이 되어서야 소비자 물가가 2.9%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아지고 주요국의 긴축 정책이 진행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반면에 기준금리를 내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어제 기준금리를 14%에서 3% 인하한 11%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2번 3%씩 2번 인하한 데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인하한 건데요. 아니, 기준금리를 3% 내린다는 것도 놀랍지만 원래 기준금리가 14%였다는 것도 놀라운 수치죠. 자, 이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였던 지난 3월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자 경제적 충격이 증폭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9.5%였던 기준금리를 20%로 단숨에 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침공 초기 우려와 달리 현재 루블화 가치는 연초 대비해서도 오히려 루블화 강세를 보이면서 루블화 가치가 전쟁 전보다도 강한 안정세를 다시 보이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가진 막대한 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면서 루블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경상수지 흑자 폭도 늘어나자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1%로 내린 거죠.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많은 경제 기사에서 러시아가 디폴트가 날 거다라는 기사들을 쏟아냈었는데요. 2개월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오히려 막대한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경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사를 볼 때도 그 이면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바로 IPO 대여인 소카와 마켓컬리도 하반기에나 공모 시장 문을 두드릴 전망이라는 뉴스원 기사입니다. 자, 소카는 당초 시장에서 상반기 중에 IPO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최근 SK 실더스, 원스토어 등 대여들이 연이어 IPO에 실패하자 소카 역시 일정을 미루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켓컬리 역시 현재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나 상장을 예정하고 있어 공모주의 가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내 상장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던 오아시스, CJ 올리브영, 쓱닷컴 등은 예비 심사조차 청구하지 않아서요. 올해 상장 예정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자, 주식시장이 침체에 접어들고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깐깐하게 살펴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모에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켓컬리는요, 외부 투자가 많아서 공모가 산정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컬리는 지난해 12월에 홍콩계 사모펀드로부터 2,5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4조 원을 인정받았는데요. 마켓컬리가 유치한 누적 투자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켓컬리의 대표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5.75%밖에 되지 않아서 기존 주주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PO에 4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야 해서 낮은 공모가로는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기존 주주들이 많다는 건 구주 매출로 나올 물량이 많고
또한 공모 가격을 낮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모주에 대해 눈높이가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컬리가 공모주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증시에 입성해 보이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매일 신문 읽으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오늘의 경제뉴스 27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